정지상의 송인을 보겠습니다. 갈래는 한시고요. 고전 시가를 공부하실 때는 이 갈래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갈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래상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시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한시는 5원과 7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줄이 5글자면 5원이고요. 7글자면 7원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한자가 7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줄이 7글자, 즉 7원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절구가 있고요. 율시가 있고 행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절구는 4줄이란 뜻이고 율시는 8줄이란 뜻이고 행은 12줄이란 뜻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어요. 배율도 있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4줄, 4줄이죠. 그러니까 절구예요. 따라서 얘는 7원 절구인 거죠. 7원 절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줄이 7글자고 4줄로 되어 있다. 형식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한자로 쓴 시다. 한자로 쓴 시. 원래 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학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문학이라기보다는 중국 문학의 형식입니다. 중국 문학의 형식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 문학을 향유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문학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서를,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학으로 봅니다. 국문학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힙합 노래들을 만드는 힙합 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힙합이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의 노래 갈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힙합을 하는 가수들이 만든 음악을 미국 음악이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한시도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아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문학으로 본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문학에서, 문학 교육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학습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운율인데요. 아분. 아분을 형성한다. 아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한시가 있을 때 짝수줄 끝에 오는 글자, 두 번째 줄 끝에랑 네 번째 줄 끝에 이렇게 짝수줄 끝에 오는 글자를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네요. 짝수줄 마지막 요거를 이제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힙합에서 그 라임 맞춘다고 하죠. 라임. 그런 것처럼 끝에 오는 글자를 맞춰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 이것을 아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글자를 운자라고 해요. 운자. 아분 글자죠. 그래서 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운을 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운을 떼다라는 말이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온 말입니다. 운자에서 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기승전결 구조. 자, 기승전결의 시상전개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기승전결이 뭐냐면, 기는 일어날 기예요. 자, 시상이 일어나다. 어디에서 일어나냐, 시작이 어디서 되냐, 이걸 일단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은 이어가다. 그 정서를 이제 일어난 정서를 이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은 전환이에요. 한번 꼽니다. 전환을 주고요. 마지막에 결말. 이렇게.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에요. 일어남, 이어감, 전환, 결말. 그리고 이 기승전결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시가 바로 이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송인이라는 것은 보낼 송자, 이는 사람 인자죠. 그래서 임을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임을 보내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임을 보내면서 이제 이 시를 썼나 봐요. 비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자, 비개인 긴 언덕.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풀빛. 여기서 이 풀빛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가 돼요. 왜냐면 제가 임을 보내며라 그랬잖아요. 밑에 나오는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풀빛이 푸르대요. 여러분 풀빛이 푸르면 풀빛 입장에서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자기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니까 긍정적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풀빛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 그래서 화자를 빡치게 하는 소재. 이걸 뭐라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러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객관적 상관물은 시에 사용된 모든 소재를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선생님들이 콕 찍어서 얘들아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야 알아둬야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 또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뭐냐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재. 하지만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거나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빛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일단 요게 이제 상황이 드러났어요. 제목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상황. 화자의 상황. 임을 보냈습니다. 슬픈 노래 불렀다. 정서가 드러나죠. 그래서 사실 요 두 번째 줄에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다 드러나요. 임을 보내며 슬프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승이야. 일어날 기. 정서가 어디서 일어나요? 요 공간에서 요걸 보니까 정서가 일어나더라. 어떤 정서로 이어지냐? 요 정서, 슬픈 정서로 이어졌다.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에 이제 전환이 있어야 돼요.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닿을 것인가? 갑자기? 갑자기요? 이거예요. 이게 전이야. 이게 전이에요. 전환이에요. 전환. 뭐냐면 궁금증을 유발시켜요. 뭐라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한다고? 이게 무슨 상관인데? 뭐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킨다고요. 그래 놓고 그렇게 전환을 딱 해놓고 결에서 깨달음을 주는 거야. 아, 이래서 이 얘기를 했구나. 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결이에요. 그리고 요 느낌이 기승전결의 바로 맛이에요. 아시겠니? 그래서 전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결에서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면 그때 이제 느끼는 쾌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이 잘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대동강물이 언제 마를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거니. 그러니까 이게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언제 마를 것인가? 언제쯤 마르지? 한 100년 후에 마르려나? 이걸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지 않을 것이다. 마르지 않겠구나. 마르지 않을 것이구나. 이런 의미예요. 왜 마르지 않는데요?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하니까. 푸른 물결은 이제 대동강이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며 눈물을 똥똥 흘렸겠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헤어지며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나처럼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으니까 이 대동강물이 안 마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셨나요? 물론 과장법입니다. 뭐 우리가 운다고 해서 강물이 안 마르고 그럼 우리가 안 울면 강물이 말라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두 줄 있죠? 이건 이제 전구와 결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승전결. 그래서 기구, 승구, 전구, 결구 이렇게 불러요. 이 전구와 결구가 도치법이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동강물이 언제 다 마를 것인가? 요게 서술어가 다 마를 것인가가 서술어고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이거는 서술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니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겠구나. 원래는 이런 문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르겠는가? 이거 그리고 서리법이죠. 여러분 이게 왜 설입니까? 언제 마르겠어? 마르지 않지. 이런 얘기잖아요. 안 말라라는 당연한 이야기, 당연히 안 마르지라는 이야기를 의문형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문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리법은 아니에요. 근데 언제 마르겠어? 다 안 마르지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얘를 서리법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리, 과장, 도치 이런 표현법들이 사용되었고요. 자, 내용은 끝났어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정서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화자 상황정서 요거죠, 요거. 예.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네, 요 내용보다는 물론 이제 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인이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거예요. 한시의 특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한시가 우리 문학에 속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승전결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 표현법들을 물어보거나 또는 임의 부재 상황 요거 있죠. 우리가 이별의 정안이라고 하는 진달래꽃이나 뭐 이런 작품들에서 이별의 정안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물어볼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